안녕하십니까, 안준성 변호사입니다. 게임 이론 중에서 죄수의 딜레마의 확장 버전인 전쟁과 평화 게임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Peace War 게임이지만 편의상 전쟁과 평화 게임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죄수의 딜레마는 두 가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한 차례만 시행하는 게임이라는 것이고, 또 배신자를 보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수의 딜레마는 서로 배신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가장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전쟁과 평화 게임은 죄수의 딜레마의 두 가지 제한점을 보완합니다. 첫째, 참가자들이 정확한 게임 횟수를 모른다는 겁니다. 정확한 횟수를 알 경우 처음부터 배신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상대방에게 일반적으로 배신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자신이 먼저 배신을 하는 거죠. 둘째, 배신자에게 보복할 수 있습니다. 보복이 가능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할 수 있게 됩니다. 죄수의 딜레마에서는 서로 배신하는 것이 개개인의 최선이지만, 반대로 전쟁과 평화 게임에서는 서로 협조하는 것이 최선인 것이죠. 이번 시간은 전쟁과 평화 게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과 평화 게임은 국제정치 무대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국제 분쟁인 경우 관련 국가들은 사건 초기에 상당히 강경한 입장 표명을 하곤 합니다. 정치적으로 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인 포석이겠죠. 그러면 한국과 중국 간의 한반도 사드 배치 관련 사태에 전쟁과 평화 게임을 가상으로 적용하여 보겠습니다. 사드는 미군 기지를 공격하는 중거리 미사일을 격추시키는 공중 방어 시스템입니다. 날아오는 적군의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것이죠. 국내에 이미 배치된 미사일보다 높은 위치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요격합니다. 즉, 업그레이드가 된 방어용 미사일 시스템이죠. 그런데 왜 중국 정부는 방어용 미사일 배치를 극구 반대하는 것일까요? 중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이유는 사드의 레이더망에 자국의 군사 시설이 잡히기 때문입니다. 레이더 기능이 워낙 좋다 보니 북한을 넘어서 중국 본토까지 감시망에 포함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한국 정부와 중국 정부와의 이견이 생깁니다. 한국 정부는 방어용이니 이해해달라고 하지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자국의 민감한 군사정보가 경쟁 국가인 미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탐탁치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드 문제가 한중 갈등 문제로 불거진 것은 중국 정부의 한국 여행 자제 권고 등의 보복 행위를 들 수 있습니다. 중국 관광객 수가 갑자기 급감하면서 중국 관광객이 주로 찾던 명동, 제주도 등의 대표적인 관광지는 상당한 타격을 입었죠. 시간이 점차 흐르자 국내 여론도 강경해지기 시작했죠. 우리도 중국 여행을 가지 말자는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으로 맞대응을 하자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을 전쟁과 평화 게임으로 가상의 상황으로 풀어보겠습니다. 1단계에서는 중국 정부의 한국 여행 자제 권고로 중국 관광객 수가 급감합니다. 한국 관광업체가 상당한 피해를 입죠. 여기까지는 중국 정부가 원하는 대로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게임의 양상이 점차 바뀌기 시작합니다. 2단계가 되면 한국 관광객들이 치안 문제 등의 이유로 중국 관광을 꺼리게 되죠. 이럴 경우 양국이 모두 관광 수입이 줄게 됩니다. 서로 제재를 풀면 윈윈할 수 있는 최선임을 너무나 잘 알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차선인 여행 자제 입장을 계속 고수합니다. 2단계가 바로 죄수의 딜레마입니다. 즉, 최선을 알지만 차선을 선택하는 것이죠. 아마도 여기까지는 중국 정부가 예측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자국 관광객 수가 많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큰 소리를 칠 만하죠. 이런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한국 정부가 더 많은 관광객을 잃게 돼 더 많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 단계인 3단계 전쟁과 평화 게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갈등이 끝없이 지속될 경우 서서히 상호협력 모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국 정부 입장에서 끝없이 분쟁 소지를 계속 안고 가는 것이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것입니다. 급변하는 국제 상황에서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기 때문이죠. 즉, 지나치게 오래 끌 경우 오히려 중국 정부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보복의 형태가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보복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의 보복도 가능하기 때문이죠. 마치 중국인들이 한국 상품 불매운동을 자발적으로 벌이듯 한국인들도 중국 상품 불매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한국 여행 자제 광고 때문에 오히려 중국인들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피해 규모가 중국 전체로서는 미비할지는 모르지만 한국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관광지 입장에서는 피해 규모는 상당히 클 것입니다. 또한 제주도의 경우 이미 대규모 중국 관광업체들이 진출한 상황입니다. 사드 보복 대치 상황이 길어지면 한중 간의 항공기 수가 점차 줄고 국내에 진출한 중국 관광업체의 피해 또한 눈덩이처럼 불어나겠죠. 협상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전쟁과 평화 게임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개개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그룹 전체의 이득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죠. 물론 이른바 평화 모드를 얻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보복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전쟁과 평화 게임은 절충안을 제시하거나 수용하기를 거부하는 상대편을 설득하는 논리로 사용하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결국 협상은 서로 윈윈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기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실제 사례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설득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즉, 협상 타결을 위해서는 사소한 분쟁거리를 없애고 보다 큰 틀에서 합의를 하는 상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